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손해보험 등록 자격시험 대비 4월 실전 문제 풀이 과정 마지막 시간 제3보험 34번부터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 제3보험에 속하는 보험 종목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시오라는 것이 34번 문제네요. 자, 제3보험 딱 세 가지죠. 그죠? 뭡니까? 상해, 질병, 그 다음에 간병보험. 그거 아닌 것은 다 보험 종목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자, 재물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신용 보증보험, 그 다음에 주택 내 재물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다 손해보험 상품이죠.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 중 입원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 얘가 질병보험이죠. 그래서 제3보험에 속하는 보험 종목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제3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화재로 인한 상해뿐만 아니라 배상 책임, 금방 설명드린 배상 책임 상관이 없는 거죠. 두 번째, 제3보험 중 대표적으로 비례보상을 적용하는 것은 사망 후유장애 담보. 사망 후유장애 담보는 비례보상이 아니라 정액보상하는 담보죠. 그래서 비례보상하는 담보와 정액보상하는 담보를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제3보험 상품은 실손보상, 정액보상으로 모두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은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죠.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색, 그레이 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4번도 틀린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보겠습니다. 제3보험에서 손해보험회사가 기본계약으로 영위할 수 없는 담보는 기본계약으로 영위할 수 없는 담보. 한번 찾아보죠. 1번 90세 만기 상해보험. 자, 상해보험은 연령 제한이 없죠. 만기에 대한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1번 영위할 수 있고요. 15년 만기 상해보험. 가능하죠. 상해보험도 저축성 15년을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15년이라 그랬으니까 가능하죠. 자, 100세 만기 질병사망. 질병사망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계약에서 질병사망을 영위할 수가 없죠. 특약으로만 할 수 있죠. 더군다나 특약으로 하더라도 만기는 80세 만기까지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 될 것 같고요. 질병치료비 같은 경우는 사망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약으로 영위할 수 있고요. 만기 나이 제한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도 영위할 수 있는 담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7번 보겠습니다. 손해보험회사의 제3보험 상품개발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상품개발 기준은 뭡니까? 일단 제3보험은 기본적으로 보장성 보험인데 상해보험만 저축성으로 개발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즉 상해보험은 저축성도 가능하고 보장성도 가능한 거죠. 그죠? 그런데 질병보험 저축성 안 됩니다. 질병 사망도 안 되죠. 간병보험도 모두 저축성 보험으로는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품 개발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보겠습니다. 제3보험에서 실손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자, 우리 앞선 문제에서 정액보상 담보냐 실손보상 담보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사망보험금, 후유장애 보험금, 입원 일당 딱 정해져 있죠. 얘가 바로 정액보상하는 담보고요. 질병 입원 의료비가 바로 실손보상을 하는 담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9번.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요건이 뭡니까? 급격, 우연, 외래죠. 내재성은 신체에 내재하고 있다. 얘는 질병보험의 성립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외래성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0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보험에서 보험료 산출을 위한 상해급수 1, 2, 3급 있었죠. 자, 적용 예로 적절한 것은 1급이 뭡니까? 1급이 사무직이죠. 그죠? 2급은 항공기 정비공이죠. 예, 바뀌었네요, 서로. 3번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바로 3급에 해당이 됩니다. 4급은 없어요. 예, 그래서 헷갈리라고 일부러 4급 이렇게 해뒀는데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의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죠. 1번 한시적인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하죠. 일부 지급하잖아요. 20% 그죠? 후유장애 보험금은 연령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연령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게 됩니다. 신체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었으니까 그게 바로 후유장애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네요. 그럼 4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한시장애 5년 몇 프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20%죠.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으로 해서 계산한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2번 보겠습니다. 2021년 7월에 출시한 개인 실손의료보험 4세대죠. 보상 한도 중 잘못된 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상해급여, 입원과 통원 합산하여 5천만 원 맞죠? 질병급여도 5천만 원 맞죠? 상해급여 통원은 1회당 20만 원. 상해급여 통원 1회당 20만 원 맞네요. 그죠? 예, 통원 1회당 20만 원이죠.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질병급여 통원은 연간 치료 횟수가 100회다. 자, 질병급여죠. 그 급여. 예, 질병급여의 경우에는 통원은 치료 횟수의 제한이 없죠. 100회라고 정해져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한도 제한 없습니다. 43번 보겠습니다. 2021년 7월에 출시한 개인 실손의료보험 4세대의 특별약관상, 특별약관에서 보장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해비급여, 질병비급여, 3대 비급여. 얘는 암기를 하셔야죠. 치과급여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약관상 보장 범위에 해당되지 않죠. 치과급여인 경우에는 특별약관이 아니라 기본 계약에서 보장하는 범위에 치과급여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방급여도 마찬가지로 특별약관상 보장하는 범위가 아니라 기본계약에서 보장을 하는 담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44번 보겠습니다. 2021년 7월에 출시한 개인실손의료보험 4세대 특약 구성으로 올바른 것은 이거 바로 뭐 앞선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네요.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자, 4번에 상해비급여, 질병비급여, 3대 비급여라는 거 우리 앞서 확인했었습니다. 45번 보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고는, 즉 이 문제는 대중교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아라 이거죠. 지하철 대중교통이죠. 고속버스 대중교통이죠. 마을버스 대중교통에 해당되죠. 렌트카는 대중교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세버스도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보겠습니다. 단체 상해보험에서 단체의 종류 1종, 2종, 3종 이렇게 나오는 거 있었죠.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 1종 단체는 급여단체죠. 급여단체. 2종 단체는 법정단체가 틀렸고요. 3종 단체가 규약단체. 얘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종 단체는 없습니다. 얘도 헷갈리라고 하나 추가해 놓은 내용이죠. 자, 다음 4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노후실손의료보험과 유병자 실손의료보험의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노후실손의료보험과 유병자 실손의료보험은 15년 후 재가입하는 구조다. 15년 후가 아니라 3년 후죠. 3년 후. 자, 1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2번 노후실손의료보험과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상해 입원 의료비, 상해 통원 의료비, 질병 입원 의료비, 질병 통원 의료비로 나누어서 보상을 한다. 노실손과 유병자 실손은 다르죠. 보상하는 내용이. 그래서 유병자 실손 의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상해 입원, 상해 통원, 질병 입원, 질병 통원 의료비로 나누어서 우리가 보상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후실손의료보험과 유병력자 실손의료 보험료는 1년마다 갱신되는 것이 맞죠. 1년입니다. 얘는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노실손의료보험과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통원의료비에서 외래 처방 조제도 보상을 한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이미 병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상태에서 가입을 한 상품이기 때문에 처방 조제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었죠. 그래서 보상한다 그랬으니까 4번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보겠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질병사망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금액의 한도는 상품당 2억 원이다. 자, 2억 원은 맞죠. 그죠? 질병사망 특약으로만 보장할 수 있죠. 근데 상품당 2억 원이 아니라 개인당 2억 원이죠. 그 다음에 주계약으로 운영 가능한 것이 아니라 특약으로만 가능하죠. 100세 이하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80세 이하죠. 자,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께서 개인당 2억 원, 특약으로만 운영 가능하다, 80세 이하, 요건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보장성 보험으로만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9번 보겠습니다. 2021년 7월 출시한 개인 실손의료보험 4세대의 특별약관, 특약이죠. 비급여 실손의료비 보험료 차등 구간. 자, 보험료 차등 구간 중 잘못된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단계는 할인, 2단계 유지. 이렇게 순서대로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단계 할증입니다. 할증률 100%. 4단계 100% 갑자기 500%로 확 뛰었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200%죠. 200%. 그래서 4단계는 할증은 맞습니다. 근데 할증률이 500%가 아니라 200%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중증 치매 상태로 인하여 항상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장기간병보험이죠. 그래서 간병보험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굉장히 단답형으로 쉬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3보험까지도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올 보험까지는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기보다는 이게 좀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들, 다소 조금 난이도가 좀 떨어지는 문제들, 좀 쉬운 문제들 중심으로 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뭐 계속해서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보장은 없죠. 워낙 이 문제의 그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문제가 항상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시험 문제를 뭐 이 정도면은 문제풀이 들어보니까 쉽네. 이 정도면은 뭐 공부 이 정도 조금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손해보험은 항상 함정이 많이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반복하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음 달에 5월 실전 문제풀이 과정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